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대박클럽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마이베스트 컨설팅의 김순길 대표와 예스하우스의 최영식 자산관리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일 먼저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대표께 여쭤볼 텐데요. 네,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서히 시장이 움직이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비강남권, 수도권은 아직까지는 유독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비강남권과 수도권은 아직 매매가 약세입니다. 10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지금 마지막 주 비해서 0.04% 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추석이 한 달여 지났지만 또 수도권 아파트의 거침없는 전세 상승과는 또 예외적으로 또 매매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요. 네. 전세값 오름세와 달리 매매는 또 내년부터 하락하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또 공급 부족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부동산 정보 업체가 최근 집계한 연간 아파트 입주 물량 차이에 의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4,621가구에서요. 네. 내년 1,035가구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줄어듦 따라서 가격 조정이 되면서 또 전세난에 이어서 집값이 오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평균 아파트 분양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굉장히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소형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예. 분양가 대비로 보시면 지금 10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122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33평형 기준으로는 매매가가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게 지금 2007년 말에 평당 1,088만 원과 비교해도 그때와 이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경기 조정이라든지 가격 약세 때문에 가격을 상당히 조정을 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요. 내년도에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93,842가구에서 29,836가구로 급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도 상당히 상승할 폭이 많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값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공행진인가요? 전세도 지금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전세 금액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전세가 지금 오르는 요인 중에 하나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다시 그냥 재임차로 전세를 수요를 얻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값 상승률이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던 5.3%를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통상적으로 이 원인 중에 하나는 11월 서울 입주 물량이 2,184가구에서 또 1,142가구로 감소했다는 것도 지금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 굉장히 급감한다는 것 때문에 학군 수요가 이미 먼저 움직여서 내년 1월이나 12월 달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미리 계약을 해서 목동의 아파트 2건 같은 건 계약한 건수를 보니까 그게 이제 이미 겨울에 움직일 건데 미리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학군 수요가 먼저 움직였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보시면 이미 전세로 지금 금액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른 만큼 또 전세를 월세로 또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지금 세입자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조금씩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산 쪽에서요. 일부 지역에서는 1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예,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많이 보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동안에 분양가에서 분양이 미분양 적체로 인해 가지고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었고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아까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지방에도 인구는 계속 있거든요. 수요는 있지만 수요를 받쳐주는 공급량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가가 저절로 상승을 하는 효과를 봤다고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수도권과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배경은 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역시 공급량 감소입니다. 예. 공급량 감소가 가장 컸고요. 지방에서는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분양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수요처가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기존의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네. 또 입주 물량이 급감하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항상 틈새는 있다고 합니다.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02-2299-4034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김순길 대표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인가요? 네, 오늘은 그 수익형 상패 대표 주자인 네. 오피스텔에 이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이 원룸형 주택 이런 것들을 말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요가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1, 2인 가구 수요를 겨냥해서요. 예. 그 원룸과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보통 우리 다가구 주택에서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19세대 이하 660제곱미터 미만인데요. 지금 네. 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강의해드린 내용은 그 도시지역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요. 한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 해서 20세대에서 150세대 미만으로 좀 대규모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그 보통 대부분 도시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 유형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단지형 다세주택하고 그다음에 예. 원룸형 주택하고 기숙사형 주택이 있는데요. 단지형 다세주택은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로서 주거층 4층 이하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우리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그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원룸형 주택은 12제곱미터에서 이제 30제곱 이하로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서 이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형 주택은 이제 세대수를 많이 짓기 위해서 욕실이라든지 휴게실, 그 공동 취사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7제곱미터 이상에서 20제곱 이상으로 이렇게 지는 그런 것인데 분양하기에는 아무래도 예. 원룸형이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요.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투자의 포인트겠죠. 핵심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시형 주택의 장점은 소규모 자본으로 그 굉장히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안정적인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심 내 짜투리 땅에 그 예. 세대를 지으면서 많이 질 수 있고 그 임차자를 수요를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굉장히 또 유력한 그 투자성 있는 상품이고요. 예. 1, 2인 가구 늘어난 만큼 또 기본적인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네. 보시면 그 투자 포인트 중에는 또 도심 직장인이라든지 신혼부부가 입주해서 직장이 가깝고 주거 환경이 쾌적한 곳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인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 편리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곳 중에 하나는 이제 직주 근접으로 공단 배후 지역인 가산동이라든지 성수동도 아마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요가 넉넉한 역세권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에서도 뭐 대학가가 최우선 투자 지역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신촌이나 이대, 그다음에 홍대 있고 서울대, 건대 등등 수요가 풍부한 곳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업무 시설 밀집된 곳은 강남권이나 도심권, 그다음에 여의도권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안정적인 면에서는 원룸형이 적합한데 다만 이제 너무 토지 규모가 작거나 세대 수가 적다면 사업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니까요.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알짜 투자 지역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특히 저평가된 지역을 콕콕 집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영식 팀장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시겠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예, 오늘은 서울숲의 효과와 그다음에 네. 한강변의 효과,
그다음에 지하철 4개 노선이 환승하는 역세권 쿼드러플 역세권인 예. 서울시 성동구 행당 6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행당 6구역 성동구 내에서도 조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개발 소식이 굉장히 솔깃한데요. 지리적인 이점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리적 이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하나씩 우리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시 성동구 행당 6구역 같은 경우는요, 지도에서 보시면 인근에 지하철 2호선, 5호선, 1호선, 그리고 향후에 12월에 개통되는, 내년 12월에 개통되는 분당선 연장선까지 이루어지는 왕십리역을 도보로 3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숲과의 거리도 반경 1km 이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강변 역시 그 중랑천을 따라가는 한강변까지도 역시 반경 1k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과 그다음에 교통이 아우러지는 지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행당 6구역 내 인근에 보면 행당 7구역과 행당 등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까지 합하시게 되면 약 4,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 일대 대단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서울숲 인근에 보면은 삼표 지금 레미콘 자리에 그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국제 비즈니스 업무단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향후 인구 수요 효과가 2만 명 이상의 또 수요 증가까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보면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 보이고요. 이거를 하나로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행당 6구역 지리 장점 요약을 해보면요. 1호선, 2호선, 5호선, 분당선 4개 노선 환승에 왕십리역 최근접 주거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 이용 시에는 압구정까지 직선거리로 4km 이내 지역이 위치합니다. 서울숲 반경 2km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층에 같은 경우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한강 조망까지 가능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까지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 증가까지 예측할 수 있는 재개발 유망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동구 행당 6구역 그 강남 지역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수익성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투자 수익성 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본 결과 이 일대에 몇 가지 약점이 존재하는 점이 있어서 현재 한 6억 정도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할 경우에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한 3억 5천 정도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109제곱미터형 신축 아파트에 한 6억 정도 선에 이제 매입이 가능하게 된대요. 이 일대에 지금 현재 10년 된 아파트들 시세가 한 6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10년 된 여기 위치도 더 안 좋은 지역의 아파트도 6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신축 아파트에 이제 그 정도 가격에 들어간다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정도 수익성을 한다면 기존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이쪽에 미리 선점을 해서 좋은 동호수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무래도 좋은 투자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투자 수익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할 것인지, 어떤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것인지 이 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네. 적합한 투자자들 제가 예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 한 네. 3에서 4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애정자분들, 거기다가 행당동처럼 위치가 한강변에도 위치하고 서울숲과 같은 자연환경도 같이 위치하면서 갈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투자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자개발은 장기적으로 소요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출은 좀 금물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좀 커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작은 다세대 주택보다는 지분이 큰 다가구 주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수익성에서 나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 소액 보유자는 매매 가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이라서 사업성도 좀 좋은 지역이고요. 현재 이 지역의 조합원이 약 622명 정도가 있는데 지어지는 데는 1021세대가 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좀 많거든요. 일반 분양이 많다 한다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여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에서 봤을 때 재개발 투자자, 그리고 전혀 내 집을 갖다가 좋은 지역에 선점하고 싶은 투자자들한테 가장 적합한 투자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투자보다는 실거주 위주의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조합원 설립인가 취소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점 괜찮은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예. 해드렸죠. 시간이 네. 좀 장기간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최근 지지난주에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든 재개발 지역에는 이제 비대위라는 게 구성이 되고 이권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소송이라는 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조합 설립인가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조합 설립인가 취소 판결이 났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내리는 게 같은 사안에서 또 여러 군데가 지금 다르게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또 실제 요와 비슷한 오히려 더 안 좋은 판례가 나왔던 왕십리 1구역 같은 경우도 조합 설립인가 무효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고 그리고 현재 분양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지연이 될 수 있겠지만 75%의 동의를 이미 거둔 지역의 경우에는 조합원 간의 합의 또는 항소 그리고 또 이제 최종적인 판결에 가서는 결국은 진행은 되긴 될 겁니다. 흠결을 갖다가 보충해가면서요. 하지만 시간은 한 2, 3년 정도 더 지연될 거다라는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장단점 요인을 하나씩 분석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 일단 장점부터 차트로 좀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숲, 한강 조망 등 고려해서 고급 주택지로 변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도요. 4개 노선이 환승을 하는 지역, 그리고 서울숲과 한강을 모두 녹지와 강물을 같이 접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희소성이 큰 지역이고요. 역세권 지역이다 보니까 4개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에 딱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공덕역, 왕십리역, 종로 3가역, 고속터널역 정도가 있을 텐데요. 네. 이 정도에서 아파트 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고요. 재개발 사업성이 일단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용적률을 20%씩 상향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근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행당 6구역과 입지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라 한다면은 행당 6구역 충분히 관심 가져올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요,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최근에 조합 설립인가 취소 판결이 나면서 상당히 많이 시공사도 선정이 됐고 사업시 인가를 앞두고 있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이 이제는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더 이연되는 효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여기는 또 이 지역은 지분 조회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분이 작은 다세대 주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일반적으로 보면 좀 커요. 최소 3억 이상의 자금은 가지고 있어야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주차도 불가능하고요.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전세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동구 행당 6구역의 투자처로서의 면면과 그리고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2-2299-4034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문가와 연결을 해서요.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2-2299-4034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예, 마이베스트 컨설팅의 김순길 대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모두 예. 질문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이 궁금하신가요? 강경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2가지 정도인데요. 네. 제가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쪽에 네. 오피스텔 16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5층에 구입해서 9천 정도 매매가 되고 있고요. 네. 월세는 45만 원 네. 정도 되는데 이제 추가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요. 네. 매매 후에 이제 다른 투자를 검토 중인데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오피스텔 향후 뭐 매매 시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한 가지 말고 네. 제가 그 주교동 그 원당 뉴타운 내 네. 삼림 아파트 소유자인데요. 네네. 지금은 1,040만 원 월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500 실투자금 융자 5천에 이제 구입을 했고 네. 현 시세는 1억 3천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경기 침체로 이제 거래는 거의 없는데 네네. 뉴타운 지역에서 이제 향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걱정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네. 그 아파트 이제 뉴타운 진행 후에 네. 처분이 나을지 아니면 오피스텔과 비슷하게 매매해서 네. 서울 지역 투자가 좋을지 그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32살이에요. 아, 그러시면 제가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네.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투자는 굉장히 예.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투자의 그 포인트는 금액별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지금 예, 굉장히 예. 작은 금액으로 상당히 투자를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또 원당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신 거는 상당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예. 그 고양시 지금 그 화정동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적어도 그 세대수가 한 네. 규모가 한 200세대 이상 규모에 있는 오피스텔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그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예. 서울하고 이제 파주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수요자의 그 임차 수요는 굉장히 풍부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덕양구청도 있고 뭐 네. 그 세이브존이라는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정 역세권으로 굉장히 활발하긴 하지만 예, 임차 예. 수요가 상당히 그거에 따라붙어서 잘 임차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예, 예. 오피스텔이 지금 계속해서 새로 지어지고 있고 또 공급 예. 부족으로 해서 시설이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이 주변부에 들어오면 가격 상승의 여지는 매우 많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어차피 오피스텔은 투자형 상품보다는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예. 오피스텔 투자하신 게 그 원당 뉴타운에 있는 거 투자하신 거 투자 수익은 아마 작으실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예. 월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에서 투자 수익이 나셨으면 이걸 정리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그 원당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원당 뉴타운이 그 몇 구역이신가요? 22평 아니 노후 구역이 아파트예요. 원당 뉴타운 내 구역이 몇 구역이에요? 1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1구역이면 지금 상업 지역이랑 우선 개발하는 곳이죠, 거기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우선 개발하는 구역인데요. 네. 지금 그 원당 뉴타운의 가장 큰 랜드마크인 아파트는 그 대림 이편한 세상을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대림 이편한 세상의 아파트 가격이 33평형 금액이 지금 한 3억대 초중반밖에 지금 가격이 가지 않고 레미안 그 앞에 있는 레미안 휘레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도 있고서 가격이 좀 떠받쳐 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원당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 시청이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그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이 낮다 싶으시면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낮잖아요. 예, 예. 그러면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제 옮겨가실 필요가 있으시다. 좁쌀이 예, 이제 예. 맵쌀이 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그래요? 개를 다 정리하시고 원당 뉴타운 같은 경우는 고 지금 삼립 아파트라고 그러셨나요? 예, 예. 삼림 아파트. 삼립 아파트 뒤에 큰 아파트 하나 있죠. 바로 주변부에. 그 무슨 아파트라고 있었던 것 이거? 같아요. 제가 우인 아파트인가 뭐 역삼- 있죠. 예, 예. 네,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네. 가고 있지 않거든요, 금액이. 그러니까 개발이 네. 된다 하더라도 같은 입지권 내에서 금액이 상승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네. 두 개를 다 같이 정리하셔서 투자성 있고 또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그 가격대 잘하셨는데 혹시 추천해 이걸 주실 한 번 더 만한- 옮겨가실 필요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있는지 여쭤보신 그래서 것 지금은 같은데요. 그 주변부에 있는 서울 쪽으로 조금 나오셔서요. 예, 예. 역세권 개발 쪽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쪽을 지금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이제 고향이나 화성에서 가까운 구파발역이나 연신내역 쪽도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고요. 또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뭐 GTX가 환승이 되는 그런 또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돈을 합치셔갖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것도 조금 더 투자를 더 해보시겠다고 금액을 조금 더 내가 여력이 있으시다면 한강변 쪽에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 상당히 많은 한강변 쪽에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도 좋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옮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상담 마쳤습니다. 김순길 대표의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곧바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최영식 팀장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예. 궁금하신 점 뭐든지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 1가구 2주택인데요. 네네네. 현재 영등포구 신길동에 우성 1차 아파트 27평을 갖고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신길동 재정비 촉진구역에 네네네. 단독주택을 또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양도소득세 때문에 어느 네네. 한도 팔아야 되는데 제 네. 생각에는 두 개 다 팔기도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왜냐면 우선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네네. 신안산선역이 좀 확정이 돼 있어서 네. 여기가 입주년도가 1986년도거든요. 네네. 향후 또 재건축을 봐서는 또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고요. 네. 또 현재 지금 신길 뉴타운도 나중에 또 여기도 지금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또 제가 또 분양을 또 받거든요. 네네. 분양을 받을 수 있었으면 나중에 또 교육 환경이 여러 가지 좋은데 이거 과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염려가 되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예. 지금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좀 완화가 돼서 네네. 좀 이때 한쪽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또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종합 부동산세인가요? 네네. 또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 좀 듣겠습니다. 예, 일단 그 질문하신 내용 봤을 때 첫 번째 약간 잘못 알고 있으신 것 중에 하나 양도소득세인데요. 네. 2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2년이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은 조금 더 벌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네네.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들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투자를 잘하셨어요. 수익률도 지금 상당합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네, 우성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입가가 1억 3,800만 원인데 비해서 지금 한 시세는 3억 정도 선에서 아마 형성이 되고 있을 거예요. 아, 예. 예, 3억 정도 형성이 되고 있을 거고,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지분이 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이 좀 크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매매가도 좀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매매가는 신길 뉴타운 물건이 더 상승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네네네. 값은 계속 보합세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요. 네. 만약에 사실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일단 우성 아파트 재건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21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21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21년이면 아주 재건축 가능 연한이 한 10년 이상 남았어요. 네. 그 다음에 중층 아파트입니다. 중층 아파트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성 아파트 같은 역세권에서 조금 거리도 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길동 같은 경우 입지적으로 보면 여의도에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요. 그래서 신길 뉴타운이나 신길동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 둘 다 입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세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를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를 매도를 해야 된다면 우성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몇 구역이신가요? 11구역이요. 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 굉장히 구역이 넓어가지고 구역별 속도가 빠르고 느린 구역들이 차별화가 돼 있는데 11구역 같은 경우는 좀 빠른 편이세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또 신길 뉴타운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요. 사업성이 일반 현재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예. 그리고 7호선 역세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 미래 가능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신길 뉴타운을 보유를 하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 그 정도 대지 지분의 가격이라 한다면은 추가 분담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추가 분담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109제곱미터형 아파트로 간다고 했을 때 추가 분담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 신길 뉴타운을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다 보니까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요는 있을 거라고 보고 목표가를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정하신 다음에
적정하게 매도 타이밍을 2년이라는 시간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일반 과세로 세금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중과세가 아닌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예. 일반 과세로 맞다 보니까 충분히 우성 아파트를 선 매도를 하고 신기를 뉴타운은 좀 더 보유를 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네네네. 제가 이제는 보유만 했지 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세금하고는 상관없나요? 지금 어차피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2주택자세요. 2주택자이기 네. 때문에 보유 조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보유 조건은 1주택자만 관계가 있어요. 1주택자만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과세로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네. 선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인 질문은 없으신가요? 제가 이제 몰랐던 부분, 2년 연장고요. 예. 올해까지만 한정되는 거죠. 제가 좀 마음이 사실 예. 어떻게 다니는지 마음이 조급하고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네. 2년 연장이 됐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셨고 예.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네요. 예. 그럼 예, 이제 충분히 해결이 되신 건가요? 이해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주 금요일은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어떠한 질문도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2-2299-4034번 열려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지금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순길 대표님과 한번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 궁금하신지요? 예, 제가 그 정릉 쪽에 정릉이요? 네. 예, 정릉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네. 그 정릉 쪽에요. 네. 거기 뭐 복개청 공사하고 나서 거기가 뭐 재개발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예,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 텔레비전을 보다가 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정릉동에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정릉동 어디쯤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본인은 아닌데요. 네네. 예, 저 이제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관심이 많고 저도 좀 그쪽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서 지금 늦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그 정릉시장 뒤쪽으로. 정릉시장 뒤편으로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쪽에 투자를 좀 해도 될까 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네. 네. 그 그래서 정릉시장 뒤편에 있는 다세대 같은 주택을 투자해보면 어떻겠는가? 네, 그쪽에 정릉시장 뒤편에 근데 개발 그 호재라든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그 앞쪽으로는 네. 뭐 여러 가지가 들어서고 그 도로도 좀 고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가봤더니. 정릉 쪽에 이제 기름 뉴타운도 있고 미아 뉴타운도 있으니까 도로가 확장되고 네. 가로형, 연도형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요. 예, 근데 네. 이제 그 기름 뉴타운이랑 이런 데도 보면 네. 그게 개발돼갖고 들어온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정릉시장 그 뒤쪽으로랑 그 정릉시장 그쪽 보면 네. 이렇게 조금 허름한 집들이 많던데 거기도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정릉시장 바로 뒤편에 그 정릉천 네. 옆쪽으로 네, 정릉천 바로 옆에로 그게 정릉천이 지나가는 그 옆으로. 거기에 단독주택, 오래된 낡은 단독주택들이 있죠. 네네네. 근데 그 단독주택 그 촌이 네. 그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대수가 많지 않고 그 정릉천 주변으로 네. 그 한 20, 30세대 정도 그렇게만 네. 있고요. 네. 그 안쪽 주변은 전부 다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독주택 이런 걸로 좀 정릉시-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예, 정릉시장 그 안쪽으로 다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네, 밀집돼 거기는 있죠. 근데 지금 다세주택이요. 네. 새로 신축되어 있는 데들이 많아요. 네. 새로 진 다세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새로 다세대들이 지어진 것이 많으면 네. 재개발하고 뭐 재건축하기에는 너무 네. 더 여건은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릉천 바로 뒤편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개발될 가능성은 없는데요. 다만 네. 이제 정릉동의 그 지금 현재 개발 가치라든지 향후 네.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네. 전철이 지금 그 기름역까지 가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우이 신설선 경전철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 가장 네.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철이 굉장히 역세권화가 되면 그 네. 가격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지금 네. 그 우이 신설 경전철은 저쪽 네. 방학동까지 연장하는 거, 그다음에 왕십리역까지 연장하는 것이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왕십리역까지 연장이 되면 뭐 신분당선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그게 연결이 된다고요? 방학동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게요. 우이 신설 전철이요. 예, 예. 지금 그 삼양시장에서 예.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예, 예, 정릉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 성신여대 있고 보문역 이렇게 지금 신설이 될 거예요. 전철역이요. 예, 예, 지금 예. 전철 중에서 경전철 중에서 가장 예. 빠르게 개발이 되는 곳이고요. 또 예, 2014년도에 그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신설동에서 왕십리까지 연결을 시키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아, 그러면 왕십리. 왕십리역까지 연결이 되면 왕십리에서 중앙선이라든지 신분당선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 네. 쪽으로 또 이동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또 그쪽 지역의 또 호재 중에 하나는 기름 뉴타운하고 또 미아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네.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이 굉장히 유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도로 확장해서 가로형 연도 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미아 사거리 같은 경우는 복합 문화시설 같은 데가 지금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화전당 같은 그런 이제 공연장을 지금 만들겠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그런 네. 것들이 들어오면 지금 정릉시장 주변부로 해서 같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상당히 편의시설들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네, 네, 가격이 네.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정릉시장 뒤편은 어떤 거를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냐 하면 네. 정릉시장 자체가 지금 지난번에 거기가 재래시장으로 인정 등록이 된 시장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시장 재개발로 인해서 개발을 할 여지는 있어 보여요. 예. 근데 시장 재개발은 일반 재개발로 좀 다른 게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예. 준주거 지역처럼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받아갖고요. 주상복합으로 지면서 1층에는 재래시장이 입점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그 또 정릉시장 주변 뒤편에 있는 주택까지 네. 포함될 여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시장 재개발은 시장 네. 재개발 자체를 개발하지 그 주변부까지 흡수해서 개발하는 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재개발에 포함될 여지는 또 없고 또 네. 노후 낙후돼서 재개발로 또 진행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이 신설 경전철이라든지 기타 네. 주변부의 상업 문화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네. 또 그쪽 지역이 발전하고 편의시설이 좋아지면서 집가 상승은 좀 있겠지만 네. 뭐 큰 시세 차익을 보여서 크게 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는 좀 여력 가망성이 없다고 보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이미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지역에 그쪽 정릉 지역을 잘 관심이 있으시면요. 네. 뉴타운 지역 내에 구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그러면- 뉴타운 지역 내에 있는 재개발 지분 다세대를 구입하셔서 향후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면 그게 이제 재개발 지분으로 사시면 네. 관리처분 인가하면서 아파트를 받으면 추가 부담을 하셔서 아파트 입주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기름 쪽을 공략을 해야 되겠네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아파트는 네. 시세대로 그냥 사셔야 되는 거고요. 예. 완성이 되지 않은 재개발 지분의 조합원 지분은 네. 그게 이제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있어요. 조합원이 되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사셔서 조합원 분양가로 받으시면 일반 네. 아파트로 사실 때보다 싸게 사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쪽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정릉시장 주변을 사셔서 투자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빠르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제가 더 이상 아는 게 없어서 네. 더 이상 어떠한 질문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예, 충분한 답변 되셨죠? 네. 예, 오늘 김순기 대표님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대박클럽은요, 부동산 내로라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은 분들 계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가 있는데요. 022299-4034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꾸준하게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전화 상담까지 받아봤고요. 다음 네 번째 상담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최영식 감사합니다. 팀장님과 한번 연결해서요. 궁금하신 점 뭐든지 다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궁금하신 사항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저는 그 현석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예, 현석 제2구역에 주택개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지금 구청의 그 심의 과정하고 서울 심의 과정이요. 네네. 그것도 아직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거 1가구 1주택으로서 네네. 82년에 구입을 해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들어간다면 네네. 지금 뭐 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팔고 네네. 내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랑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난지 네네. 아니면 융자를 얻어서라도 입주해서 매매하는 것이 난지 네네. 그래서 그 조언을 좀 들으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현석 2구역에 대한 설명부터 잠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물건이나 이 현석 2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근데 현석 2구역 같은 경우는 마포구 현석동에 한강변에 있는 그 재개발 구역이에요. 네. 한강변은 재개발 구역인데 지금 조합원 수가 407명 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 민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407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지어지는 거는 581세대 정도 지어지게 됩니다. 네. 581세대 정도 지어지게 되는데 사업성은 어느 정도 좋다라고 보여요. 네. 근데 사업성 어느 정도 좋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이 추가 분담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실례지만 지금 수입이 지금 없으신가요? 네네. 아, 수입이 전혀 없으시고요. 그럼 지금 자산이 금융자산이 이런 게 없으면 요것만 가지고 이제 생활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네네. 그럼 선생님은 솔직히 얘기해서요. 예. 수익성보다는 현금 흐름 창출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월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을 갖다 만드셔야 되는데 네. 일단 마포구 현석동 현석 2구역의 사업성은요. 지금 현재 그 대지 지분 한 29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대지 단독 29평 단독주택 같은 경우 매매가가 대략 한 지금 거래는 안 될 거예요. 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이 크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거래는 안 되겠지만 한 4억 5천에서 6억 5억 이 정도 선에서 거래가 하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을 텐데 아마 그 정도는 만족을 못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여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은 한 1억 내외에서 이루어지면서 109제곱미터형 중형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러면 예. 뭐 한 32평 정도? 32평 예, 정도 예. 이걸 받을 수 있을 텐데 시공사도 지금 삼성 레미안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 주변에 그 현대 힐스테이트라든가 뭐 밤섬자이라든가 이런 거 시세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절대 떨어지는 아파트는 안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주변 시세 해봤을 때 대략 예상 시세는 한 지금 현재 시세로 보면 한 9억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앞으로요? 예. 근데 물론 그렇게 보인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거는 현재 시세에서 추정을 좀 해보는 것 뿐이고요. 네네.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에서 그 지역 분석해드렸듯이 그 현석 2구역보다 빨리 갔던 구역 중에 한 곳이 지금 행당 6구역이었는데 거기도 변수로 인해 가지고 늦춰졌던 그 아까 사연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재개발 사업은 절대 예상 시기보다 늦어지면 늦었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아, 그러면 이 예. 정도면요, 얼마나 걸려야 되나요? 이거는 사실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예측 불합니까? 예, 왜냐하면 조합원들 간에 얼마나 빠른 단합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다만 이제 여기가 사업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좋아질 여지가 있어요. 용적률이 20% 상향이 되면서, 이제 그래서, 일반 분양수가 좀 늘어난다라는 얘기, 아마 얘기 몇 번 들으셨었죠, 그런 얘기요. 예, 뭐 300%로 지금 가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이 더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줄어들 여지는 있기는 있는데, 예. 근데 그건 아직 불확실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신 또 시간이 갈수록 금융비용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조합에서 들어간 비용들이 부대 비용이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업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관리 처분까지 가봐야지 아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소득이 안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출까지 끌어쓰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매도가를 좀 목표를 정하세요. 네. 매도가를 제가 보기엔 한 5, 6억 선 정도 선에서 매도만 하셔도 네. 괜찮은 매도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있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여력이 안 되고 이제 계속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의 장점은 굉장히 크지만 선생님이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매도를 하고 선생님 주거용 자산으로 좀 다운사이즈 약간 작게 해가지고 아파트 좀 편리한 지역으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 투자는 이제 임대 수익을 좀 받쳐주는 네. 그러한 물건으로 좀 갈아타시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임대 수익 나오는 거 아까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이 얘기하셨고 오피스텔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다양한 물건들이 있지만 좀 그래도 매매 가치 상승과 임대 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투자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추천해드린다면 한 2, 3억 선에서 한 주거용 자산으로 한 3억 정도 선에서 들어가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한 2억, 2억 정도가 남으실 텐데, 네네. 그 자금 가지고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걸로 해서 월 소득을 한 100만원 정도 네네. 만들어서 가시고, 일부 금융자산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좀 하시면은, 네. 안정적으로 자산 운용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네네. 추가금이 1억 정도가 돼서 네네네. 네. 들어갈 수 있으면 매매 안 하는 게 좋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추가 자금이 본인이 있으시다고 한다고 하고 생활비에도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네. 가능한 거로 네, 보입니다. 생활비는 여력이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일단 추가적인 질문은요.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제가 또 알았습니다. 추가적인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예. 상담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아쉽게도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전화 상담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 연결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강의 끝난 이후에라도 저희에게 연결해 주시면은 전문가들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고지해 드립니다. 02-2299-4034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강의 끝난 후에라도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해 주시고 강의까지 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박클럽 시즌2는요, 매주 금요일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요, 기존대로 주식 투자 상담해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부동산 투자 가이드 되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13-3366-0110번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전화죠, 02-2299-4034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부동산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박클럽 시즌2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